공부법 전문가긴 하지만 좀 특별한 걸 연구합니다. 스킬이 아닌 코드. 스킬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공부법입니다. 명문대간 선배들이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뭐 그들의 노트 필기법 이런 것들 있죠. 요것들을 스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공부법엔 항상 뒤에 이게 따라 붙습니다. 이 공부법도 나의 공부법, 명문대생의 공부법일 뿐이지 너한테 맞는 걸 찾아 라면서 끝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의견에 가깝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코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거나 우리 애한테 맞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자 원칙이자 본질입니다. 자, 첫 번째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죠. 자기주도 학습은 이상이 아닌 필수다. 일단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이 나오니까 힘이 좀 빠지실 겁니다. 그래, 당신이 정답만 말하겠다고 말했는데 너무 뻔한 정답이잖아. 그죠?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하잖아요. 명문대 못 갑니다. 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만난 서울대생만 4,5천 명이 넘습니다. 그 4,5천 명이 거의 전원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왔다면 이제 믿으실 겁니까? 저걸 못하면 그냥 못 가는 겁니다. 아니어도 꽤 잘하는 애 본 것 같은데 한계가 있죠. 어느 한계는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저것은 필수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주도 학습 대신에 무슨 학습을 선택하고 계신가? 두 가지죠. 학원주도 학습. 계획표 보내라고 했는데 계획표 안 보냈더라? 엄마주도 학습. 목표가 있으면 보호가 있으면 먼저 학원주도 학습. 학원주도 학습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되도록 많은 학원에 보내는 겁니다. 저것은 답이 아닙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정답입니다. 앞으로 머릿속에서 학원에 많이 보내면 명문대에 보낼 수 있다,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다는 건 아예 옵션에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공부라는 단어는 다른 한자어로 바꾸면 뭐죠? 학습이죠. 학습은 두 글자로 돼 있죠. 학과 습이죠. 첫 번째 학은 뭔지 아세요? 배울 학입니다. 바로 수업을 의미하는 거죠. 학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칠판에서 열심히 설명하는 걸 듣고 필기하는 그 행위. 그죠? 근데 놀랍게 두 번째 단어가 있죠. 바로 습이죠. 습은 뭡니까? 익힐습. 학원 끝나고 자습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학이 50이고요. 습이 50입니다. 만약에 학원으로 거의 모든 일주일을 도배했다고 하면 이 친구는 공부에 반만 한 겁니다. 공부에 반만 하면 성적도 반만 나오는 거죠. 좋은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쪽집게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그게 곧 공부의 전부여도 되는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건 예전입니다. 현대 수능에서는 습의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5대5가 아니고요. 3대7까지도 크게 잡으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학원에 너무 많이 보내서 자습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꼭 반문하십니다. 선생님이 요즘 트렌드에 좀 늦으신 것 같은데요. 요즘 강남에는 그래서 자습 되게 많이 시키고 관리 잘해주는 학원이 있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몸은 어떻게 강제로 통제할 수 있죠. 일어나, 무릎 굽혀, 앉았다, 일어나. 근데 공부는 머릿속에 있는 거라서 뭔지 아세요? 자, 나 봐. 보는데 동공이 희미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못해요? 날 보라고 봤잖아요. 자, 공식 설명한다. 들어.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건 통제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물론 또 이렇게 속으로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좋은 얘기 다 알겠는데요. 근데 내가 그래도 억지로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 애를 집에 놔뒀는데 도저히 못 보겠어. 그러니까 애가 멍해 있는 겁니다. 많이 요새 목격하시죠? 차라리 엎드려 자고 있으라면 뒤통수라도 때리겠는데 그런 데도 있죠? 근데 그냥 벽을 보고 멍해 있는 겁니다. 얘는 안 돼요. 그래서 학원에 보내야 돼. 자, 좀 가슴에 뼈 아픈 얘기를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멍한 아이는 학원 가서도 멍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얘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학원 가면 돼.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학원으로 눈에 안 보이게 치워놓으셨을 때 어머님들이 그냥 환상 속에서 잘하고 있겠지 했던 거 있죠? 잘 보신 거예요. 강남에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영혼 없이 부유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열심히는 살아요. 편의점 가보면 안쓰럽습니다. 가공식품 먹으면서 오른쪽으로 숙제를 해요. 하지만 눈은 영혼이 별로 없어요. 왜 하는 거니? 그냥 해야 되니까. 왜 이 학원에 다니니? 유명해서.
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다녀서, 엄마가 가래서. 놀 순 없으니까, 방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학원에 가야 된다. 공부를 한다 이퀄 학원이라고 돼버렸기 때문에 너 공부해? 엄마 학원 갈게. 뭐 하고 있니? 숙제하고 있잖아. 뭐 하는 건데? 공부하는 거지. 어머니도 그치, 그게 공부지.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전에 중요한 힌트를 드렸죠. 혼자서 지지고 볶고를 한 다음에 아주 뾰족한 목적성이 생겼을 때 그걸 찌르려고 학원에 가야 됩니다. 혼자서 이렇게도 공부해보고도 저렇게도 공부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딱 원하는 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엄마, 나는 근데 수학에서 딴 부분은 다 알겠는데 도무지 수학의 공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또는 엄마, 나 도형이랑 이런 건 잘 알겠거든. 함수만 나오면 하나도 모르겠어. 자, 수업에 갔어요. 졸다가도 선생님이 자, 공식 한번 설명해. 눈이 반짝이는 거죠. 나는 공식을 들으러 이 학원에 온 거니까. 그죠? 도형 때 살짝 힘 뺄 수 있어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하네. 근데 함수 부분 나간다고 하면 눈이 반짝이죠. 난 이걸 들으러 왔으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수천 명을 만났다고 그랬죠. 한 사람씩 불러서 되게 심층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학원을 얼마나 가고 싶었느냐, 학원을 왜 갔느냐. 그들의 입에서 놀랍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할 수만 있었다면 학원으로 모든 시간을 도배하고 싶었다. 할 수만 있었다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붙어있는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물어봤죠. 아니, 하지. 왜 못했니? 하고 싶었는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3시간을 확보해야 돼서 제가 매직 아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법의 시간입니다.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학원에 갈 수 있었는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패턴입니다. 하루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딱 박아놔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학원을 고릅니다. 반면에 보통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학원부터 세팅을 끝내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학원을 고릅니다. 근데 학원 세팅을 끝나고 나면 남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죠. 내가 우리의 공부 좀 잘 시켜야겠다. 월화수목금토 사교육비 열심히 투자해서 학원으로 도배시킨다. 이 공식은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우세요. 이건 옵션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건 영원히 없어요. 그럼 대신 뭘 넣어야 되느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게 정답인 거죠. 혼자가 70인 겁니다. 그리고 학원은 30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일찍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으로 도배하는 게 상당히 비교육적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을 택하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관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800제는) 그건 아직 못 풀었어요. 엄마가 채점할 테니까 또 얼른 와서 줘.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이거도 문법이야. 문법을 알아야 도끼가 내듯이 바람이 불자, 나무가 흔들렸다. 어디서 들었던 그 신화, 엄마가 밀착 관리하면 학원 안 보내고 성공할 수 있다. 진짜 내가 엄마표를 한번 길러보겠다. 저것도 답은 아닙니다. 현대 수능 내신은 예전과는 문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학력고사 때 오래 공부하셨던 부모님들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너무 잘 가르치셔도 문제인 게 뭔지 아세요? 그죠? 길들여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 생활 관리만 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요. 야, 잘 들어. 핸드폰 줘. 뺏었어. 너 딱 2시부터 4시까지 무조건 영어 공부해. 엄마 감시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난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 하고 문을 살짝 들여봤는데 애가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 영어책은 있으나 펜을 내려다 놓고. 프래그먼트 조각. 엄마에게 열심히 관리당하고 주도당한 학생은 실제로 명문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엔 엄마가 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시험장에 가는 건 결국 우리의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걸 남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입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철저하게 입시 학습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본질, 코드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통할 때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갖고 온 저 문장은 입시 학습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양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 험한 세상, 너무 힘든 세상, 내가 완벽한 스펙을 차곡차곡 우리한테 붙여서 20살, 30살을 만든다. 그게 어머님의 정의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근본적인 정의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 하면 뭔지 아세요? 하루라도 빨리 독립시키시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립된 어머님 같은 성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미 양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 코드예요. 근데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그죠? 너무 끝까지 잡으시려는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2야 못하네. 지금 중2가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 내가 조금 더 도와줘야지. 얘가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못하네. 일단 내가 공부해서 이번 시험만 메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SBS 스페셜에서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특징들이 있었어요. 첫째들을 학원 주도로 하든 엄마 주도로 하든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보통 첫째에 집중하느라 두 번째에는 방치돼 있죠. 그 집들의 놀라운 특징, 두 번째 애들이 엄청 뛰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원 주도 엄마 주도를 피해서 정답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 정답이 뭐죠? 이거죠. 자기주도학습의 정의부터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놀랍게도 학원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 안 가고 완전히 혼자 공부하는 거였으면 이름이 자기주도가 아니었겠죠. 무학원 학습이었겠죠.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원에 가는 겁니다. 가는데 엄마가 가래서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엄마 나 요 학원 필요한 것 같고 요 학원은 그냥 떼줘. 요거는 그냥 인강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자기가 이 학원 저 학원을 붙였다 뗐다 하는 이 문제집 저 문제집을 붙였다 뗐다 하는 겁니다. 엄마의 관리도 일체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부터 한 30분 잘 텐데 30분 있다 깨워줘. 이게 자기 주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공부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주도가 됩니다.